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변리사 시험을 최연소로 붙으신 한승준 변리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건데 네. 처음에 이제 그 동차 그때 네. 이제 2차 떨어지고 네.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동차로 2차 시험 떨어졌을 때는? 이 변리사 2차 시험을 한번 처음 준비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2차 시험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공대생이나 뭐 이공계열 학생들 공통적으로 공감하실 부분인데 이 1차 시험이나 수능까지는 단답형이나 뭐 선택형으로 고르는 문제들만 풀어오다가 갑자기 논술형으로 써야 되는 문제를 풀다 보면 당황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문장을 통째로 내가 다 외워야 되나? 아 그래? 다 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다 외워야 되나 싶어서 멘탈이 정말 막 멘탈 붕괴라고 이런 표현을 쓰죠. 정말 멘탈이 무너지는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동차 네. 때 2차 떨어졌을 때? 네, 동차 때 처음 2차 시험에 탈락했을 때 그러면 그 동차 시험이 보통 6월인가 7월에 그 시험 보면 2차 네, 보면 네. 그때 떨어질 줄 알았어요? 아니면 붙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러니까 그게 2017년 여름인가요? 네, 2017년 여름이죠. 네. 그때 제가 선택 과목이 디자인 보호법이었습니다. 그때 디자인 보호법이 상당히 쉽게 나온 해였는데 선택자 수가 너무 많아서 잘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래? 하고 있었어요. 그 대충 네. 점수는 알았어요? 그때 답은 잘 썼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디자인 보호법을 잘 본 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가 민사소송법이랑 특허법은 동차 치고는 꽤 잘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웬만하면 잘하면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래. 했었는데 이게 그때 상표가 꽈락 점수가 상표 바라고 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게 네. 8월 9월은 2011년 8월 9월 놀았나요? 어떻게 했나요? 이런 것 때는? 8월에 놀았죠. 왜냐하면 그 동차 처음 칠 때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해서 7월, 6월, 7월에 몸이 정말 많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막 맨날 막 술 마시고 그래? 그렇게 살아서 좀 그때는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쉬었던 것 같아요. 8월은 쉬고 2011년 9월도 쉬고 그러면? 그럼 9월에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을 어떤 했죠. 공부시? 2차 시험 네, 다시 2차 시험을 다시 그거 공부가 돼요 근데 그때? 잘 안 돼서 이게 막 하루 종일 제가 스탑워치로 공부 시간을 재는데 네. 막 공부 10분 하고 하루 종일 하루에 앉아 있었는데 10분? 막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뭐 그래? SNS 하느라 뭐 10분 하고 막 그렇게 2017년 앉았고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발표 나자마자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발표가 나고 나서 네. 정말 좀 충격을 받고 2017년은 11월쯤에 나나요? 네, 11월쯤에 나니까 이제 그쯤 해서 정말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는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2차 모드로 바뀌었어요 네, 이제? 그렇죠. 그럼 그때 공부는 하루에 몇 시간씩 했나요 그러면? 9월, 10월 이때쯤. 한 2017년 발표 나고. 발표 나고요? 그러니까 동차 떨어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독서실에 제가 한 10시 반 정도에 도착을 아침 10시 반? 아침 10시 반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밤 12시 반에서 1시 12시 정도 반까지? 1시 정도까지 공부를 그럼 점심 저녁만 먹고 나머지는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핸드폰을 아예 집에다가 두고 다녀서 보통 밥 먹을 때 밥만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그때 뭐 상표 판례집이나 이런 거 보면서 밥 먹고 그래.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럼 점심은 뭐 도시락 같은 거 싸갖고 다녔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 한 4월 동차 이후에 이제 그 다음 해 작년 한 4월 정도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어서 밥을 어디 나가서 가게에서 먹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점심 저녁 둘 다? 네, 점심 저녁 둘 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한 5월을 넘어가니까 2018년 5월? 네, 2018년 5월 정도 되니까 시간이 정말 없어서 그때부터는 집에서 어머니가 이 도시락처럼 해가지고 뭐 락앤락 이런 거에 유부초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싸주시면은 점심에는 그 공부하면서 한두 개 집어먹고 공부하면서 안 먹었어요? 네, 공부하면서 저녁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저녁은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아침에 싸간 게 저녁까지 아. 상할 수 있으니까 저녁은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먹고? 사 먹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12시 반까지를 거의 하루 종일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럼 주말은 당연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이제 학원에 보통 가서 주말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아. 그때는 학원에 가고 평일에는 맨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그럼 이제 한 2018년 한 6월쯤 되면 이제 거의 시험 한 달 남았을 때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나요, 그러면? 6월 이쯤이 사실 모든 고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시즌에는 보통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잘 못하는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저는 만약에 이 변리사 시험은 과목이 4개가 있으니까 이 4가지 과목을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는 과목이라고 해도 일정 시간 이하로 너무 적게 하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무조건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특정 과목을 너무 오래 공부하지 않는 방법. 그걸 어떻게 나눴어요? 뭐 하루에 쪼개는 걸로 아니면 뭐? 하루에 네 4과목을 과목을 모두 다 다 보는 보는 식으로?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한 달을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쓰기를 쉬지 않는 게 참 중요한 하루에 것 몇 시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6월까지는 학원을 매일 갔기 때문에, 주말마다 항상 갔기 때문에 평일에는 거의 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7월에는 학원이 안 열다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꾸준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쓰는 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정말 많이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은 대충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면 좀 불안한 감정이 커져서 그거를 좀 제일 조심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시험 막판 일주일 남기고는 네. 그럼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제 그때는? 일주일 남기고서 제가 그 어떤 강사분한테 들었던 말인데 시험을 토요일에 특허 상표를 치고 일요일에 민소랑 선택을 치게 되는데 그러면은 금요일에 특허 상표를 공부하고 그 전날에 민소랑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 이 역순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 되게 저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틀에 나눠서 수요일이랑 목요일에 민소를 다 한 번 1회독을 나눠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금요일은 특허 상표만 하고 그리고 특허 상표 치고 와서 민소 보고 그럼 화요일 날은 뭐 했어요, 그럼 그때? 그럼 그때까지는 이제 원래 하던 공부를 원래 하는 대로 네 과목 다 보는 네 걸로? 과목 다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그럼 시험 당일에는 어떻게 잘 봤어요? 그건 어떻게 했어요, 시험 당일은? 그때가 참 특허법이 정말 어렵게 나왔던 해로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 수많은 뭐 뭐지? 절차법도 나오고 뭐도 네. 나오고 첫 번째 장을 폈는데 PCT가 보이자마자 근데 PCT가 제가 아는 내용 PCT가 아니고 갑자기 보안명령, 보정명령 이런 어려운 제가 1차 때만 공부를 많이 했었던 주제들이 나와서 당황했었는데 그래도 특허는 제가 좀 자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여서 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써 나간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상표는 쉬었어요, 그러면? 상표는 예상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좀 그래도 학원 모의고사랑 유사한 유형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상표가 제가 동차 때 과랑 맞은 이후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아. 판례를 정말 많이 읽고 아. 그렇게 했더니 판례는 그럼 거의 다 외웠어요. 진짜 사람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 물어보던데. 이게 판례는 많이 외우는데 그러니까 판결 요지 보면 판단에 필요한 법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 실제 법리를 적용하는 부분이랑 법리 부분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한 거지 막 이걸 정말 다 외워야지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민소랑 선택 과목은 뭐 했었어요, 그때? 선택 과목은 회로 이론. 회로이론 바꿔서 한 거예요? 네. 디자인에서 동차 떨어지고 회로로 바꿔서. 그 회로이론 1년 만에 공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괜찮은가요, 그때? 네, 처음에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처음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회로 이론이 사실 과학에서 물리 쪽에 속하는 건데 물리를 제가 원래 좀 좋아해서 그래서 좀 그나마 좀 익숙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민소랑 네. 회로이론까지 끝나니까 시험 딱 끝나니까 그 시험 붙들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는. 아, 운이 정말 나쁘지 않으면 아, 웬만하면 붙겠다? 붙겠다. 네, 아. 동차 때는 운이 좋아야 붙겠다고 아. 생각했는데 이제 두 번째 쳤을 때는 운이 정말 나쁘지만 않으면 붙을 수 있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뭐 하고 놀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나고는 이제 맨날 뭐 맥주 마시고 아, 그래? 친구들 아.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친구들 만나고 이제 독학도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하니까 네. 최연소라는 거는 누가 가르쳐줘요? 누가 알려주나요, 이거를? 아, 이게 제가 사실 처음에 합격 발표를 보고 몰랐어요. 아, 내가 합격했구나는 알았는데, 아, 내 최연소구나는 몰랐는데,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형이 너 그냥 붙은 게 아니고 최연소로 붙었더라 아, 이러는 그래? 거예요. 이게 그 2차 채점 통계 자료가 같이 업로드가 되는데, 거기에 한 땡땡이라고 아, 써 있어요? 네, 써 있더라고요. 최연소 이름 써 네. 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그리고서 이제 한 30분 지나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왜 와요? 최연소신데 네. 그 개인정보 같은 거를 아, 공개가 뭐, 되냐고? 네, 뭐 신문사나 이런 게 넘겨도 되냐? 그럼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아, 네, 뭐 인터넷 법률저널 아, 거기도 막 사진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런. 네. 그러면 합격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세요? 좀 지나긴 했는데. 네. 네. 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시죠. 네. 그래도 제가 막 부모님이 이걸 해라 해서 한 공부도 아니었고 제가 그냥 저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한 건데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시험 보는 수험생들한테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꿀팁,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목 밸런스를 꼭 지켜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공부한 친구들 사례를 들어봐도 끝까지 공부를 할 때 한 과목만 편중해서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네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